흔들면 안 된다라는 논리로 말씀하시면은 결국엔 나중에 지금 과연 지금 그 법원이 논점과 판단이 방금 아까 옳았느냐 질문하신 논점은 지금 틀렸느냐 전혀 다른 가지고 문제지 다시 않습니까? 판단할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에 질문하신 데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마무리 지어주시죠. 협조를 구하는 것과 공문을 내려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데다가 정부 당국이 금융기관에게 달러 매수 금지령을 강제적으로 발동을 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 이건 대외적으로 보면 국가 신인도를 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의 위상 자체가 국격이 낮아지는 사건이에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걸 갖고 자꾸 일반 법 감정으로, 일반 국민 감정으로 같은 것 아니냐?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고 과장한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네, 정리해 그런 주시죠. 판단을 할 수가 있죠. 네,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반인들이 법 감정이고 사실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법원의 판단을 가급적 믿어주자. 법원의 판단을 믿지 않고 자꾸 이 법원을 흔들고 나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의존할 때는 결국은 사법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법원을 찬양하고 자기에게 기분 나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마구 비판하고 이래야 됩니까?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자, 예상했던 대로 시민홍익한테가도 여전히 뜨겁네요. 근데 전 변호사님한테만 가면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답변을 하는데 또 다른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예, 한 분 더 죄송합니다. 듣겠습니다. 예, 아니, 좋습니다. 저는 예. 김성수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미네르바 구속에 적용된 전기통신기본법 규정 해석과 관련해서 이제 내심의 의사가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법조인들이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또 공공성이나 공익성 개념에 있어서도 김성수 교수님도 이거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물론 판단 과정에 있어서 여론을 수렴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해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은 사법부에서 법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친상 정보가 인터넷에 이렇게 떠돌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시민 참여 사회가 더 발달하면서 어떤 기존에 도전하지 않던 권위인 사법부나 법관의 그런 판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막 왈가불가하고 뭐라고 비난도 하기도 하고 물론 아까 말씀처럼 정당한 비판은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런 원색적인 비난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러면은 결국 여론 재판이나 인민 재판이 돼버릴 위험성도 있는데 법학자로서 어떤 이런 시대에 맞춰서 법관들의 이런 여론에 의식하지 않고 진짜 실정법의 해석과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연입니다만 제가 사실 대법원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늘 출근할 때 보면 데모하는 분들이 이제 대법관 사진을 들고 와서 거기에 이제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그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될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섭섭하게 또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 처벌법규로서 전기통신기본법 47조라고 하는 것이 워낙 불명확한 어떤 구성 요건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봐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나 또 그걸 해석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찰 자체도 불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을 표했고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처벌 규정에 대한 보다 명확한 어떤 구속 요건을 설정하는 이제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법학자로서 사법부에 대해서 너무 좀 비판적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법부가 내놓는 판례에 대해서 학자들은 얼마든지 학문적인 비판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학문 발전의 하나의 기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금방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대법원 판결 같은 데서 다수 의견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서도 이제 어쨌든 영장을 발부한 사람들 판사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법적 판단이 있었겠지만 그냥 그것이 반드시 옳은 거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에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어떤 대법관하고 우리 언론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이 한 30년간 미국 연방 대법원에 있는데 가장 잘된 판결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잘못된 판결이 뭡니까? 이렇게 그건 생각난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9명 전원일치의 판결이라는 거죠.
즉 그것은 뭐냐면 다수의 잘못된 판결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소수의 창조적인 목소리가 없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오늘날 사법부의 결정을 우리가 존중하고 흔들기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거기에는 오류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전화도 많은 분께서 전화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신 누구신지요? 예, 역삼동에 살고 있는 안상현이라고 합니다. 예, 안 선생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저는 뭐 우선 그 대다수 인터넷 누리꾼들한테도 포함되는 내용이겠지만 예, 그 미네랄바라는 그 어떤 필명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글을 올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많은 글들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잠깐 해봤습니다. 예, 예, 그럼 뭐 대다수 그 필명 뒤에 숨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고요. 예,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뭐 인터넷이라는 게 다들 아시겠지만 대다수 많은 양의 정보를 어떤 뭐 노력에 의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미네랄바가 했던 어떤 예상들이나 어떤 글들이 대다수 뭐 아주 그 정통한 경제 전문 어떤 그런 쪽에서 나온 어떤 분석과 이런 것들과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뭐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지적 수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그랬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꼭 그런 것만으로라고 그 많은 400여 개에 해당하는 그런 많은 글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어떤 그런 그 아까 그 전 변호사님